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 동포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그곳에다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었고요. 학교도 만들어서 민족교육도 시키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에 가보면은 독립운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고려인 동포, 산린 동포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포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인정받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크라잉 넛입니다. 독립군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주하고 연해주는 뭐 독립운동의 본거지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때 어쨌든 일제 강점기가 1910년도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서부터 네. 만주 연해주로 건너가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가실 때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그때 봉금지대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 건너가셔가지고 농사도 짓고. 네. 연해주 그래도 다시 지역도. 또 오셨다. 네. 다시 또 가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했다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1910년 그 좌우로 해서 독립지사들이 네.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가서 독립학교도 만들고 민족학교도 만들고 네. 독립운동 기지화 시키면서 활동들을 많이 했죠. 네. 곳곳에 보면은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지 네. 않습니까? 다 돌아보셨나요? 다는 못 들어봤어요.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네. 이제 조선족 학교가 됐죠. 네. 이때 민족학교가 이 동북 지역이잖아요. 만주 네. 지역이니까 한 2천여 개가 넘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참 2,000여 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촌, 그 네. 당시에는 뭐 한인촌이라고 네.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선족 마을 가면은 뭐 정말 이 열사비요, 뭐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이게 지난해 9월인가요? 이 국가보훈부가 좀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게 있는데, 네. 한국 정부가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한 1만 8천 20명 정도 돼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그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후손을 찾지 못해서 네. 서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한 40% 정도.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이니까요. 7,285명이 아직 그러니까 친척을 찾지 못해서 네. 지금 서운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되고 또 서운자로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보상금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것도 8조 원 이상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분들 후손 찾기를 하고 있는데 좀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특히 많아요. 네. 서울을 못 찾는 게 왜 네. 못 찾냐? 이제는 중국에서 사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신분을 위장을 하거나 네. 뭐 그런 그런 걸 많이 경우가 제일 했잖아요. 많다고 그리고 그래요. 또 중국의 문화 대혁명기를 거치면서 네. 자기가
쉽게 해서 뭐 남쪽이나 북한 쪽에 뭔가 이렇게 친인척이 있다라든가 그런 관련 서류가 있으면은 그때 아주 엄하게 했던 그런 게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셨군요. 예, 그런 거를 뭐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네. 다 소실되고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서운을 못 찾는 분들 중에 중국 동포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한다면은 친척 그러니까 후손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운 미전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기획이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특히 또 좀 네. 후손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미나에서 이 재해동포 청에 네. 뭐 이런 제안을 했었죠. 이렇게 서운 미전수자가 많고 네. 또 어쨌든 이렇게 이 지원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저기 할 것이냐 의미 있는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독립기념비 같은 거 별도로 뭐 우리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이 네. 고려인 동포들은 안산에다가 네. 안산 고려인 동포 독립기념비를 세우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거를 뭐 민간 단체하고 같이 손잡고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광복 80주년 네. 맞으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신 분들 아닙니까? 예. 오늘이 3월 12일이잖아요. 네. 내일이 3월 13일. 3월 13일은 3.13. 용장에서 네. 한 2만여 명이 예. 106년 전이죠. 거기서 이렇게 만세시를 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역사를 그냥 중국에서는 안 배우시니까 네. 사실 이런 역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이 동포들이 이런 역사를 좀 알게끔 뭐 그런 책도 좀 만들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한국의 내국인들도 네. 동포들에 대한 이런 역사를 좀 알므로써 그럼요. 동포에 대한 뭔가 인식 전환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사업도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세미나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네.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손 되시는 분들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도 그냥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와서 이 네. 저기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인정되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다. 네.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 국가보훈청가요 보훈부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국 동포분, 고려인 동포분들 중에 어쨌든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다. 네. 이 사실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그럼요.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예. 혹시 그 서류가 미비하면 네.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잘 그렇죠. 아시는 분이 이렇게 옆에서 증언을 해준다든가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들이 있으시고 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네.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잘 찾아서 그 후손 되시는 분들이 서운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장일 씨. 새해를 맞이하면서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영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세월이 하살 같다고 금방 새해 들어선 것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이미 흘러간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고 즐거움이 너무 많았다. 소중한 님들과 함께 해온 지난 한 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였다. 나를 둘러싼 소중한 우리 님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며 굳은 일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좋은 일 있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호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기원하였다. 여러 그룹에 가입을 해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도 많지만 그중에 봄빛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이 제일 인상 깊고 즐거운 나날들도 많았다. 집안이 떠나갔듯 웃어대며 윷놀이도 놀았고 들놀이도 가서 여러 가지 재미나는 오락 프로로 해서 포복 요절했고 청아 때는 유머 유희로 해서 눈물까지 찔끔 짜며 즐기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회원이 글을 발표하여 그룹에 올리면 모두들 한결같이 기뻐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정말 인정이 넘치고 들끓는 동네였다. 지난해에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도 모두들 글을 많이 발표했는데 참 멋지고 멋지었다. 나는 좀 바삐 도는 상황이라 발표는 못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축하해주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한 사람이 글이 발표되었을 때 격려의 문자를 하거나 축하를 표시하면 그 사람은 더 용기를 내게 되고 더 높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봄빛 동네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 하지만 나는 매 활동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모두들 나를 만나기 좋아하고 존중해주니 말이다. 그래서 오늘 그대들이란 제목으로 이런 글을 남기고 싶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대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와 성원에 고맙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대들과 삶의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대들과 호상, 안부를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삶이 참 즐거웠다. 가장 소중한 그대들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은 최대의 행복이다. 나의 빈자리에 그대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 누군가가 날 기다려준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장미꽃 같은 그대들의 향기를 찾은 것은 그리움이다. 마음속 깊이 그대들을 기다리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 멀리에서 그대들을 바라볼 수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이다. 관심하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곁으로 다가서고 싶은 것은 믿음이다. 그대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은 편안한 마음이다. 내가 항상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은 소중한 우정이다. 사랑하는 봄빛 동네의 그대들이여,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도 청춘의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글에 대한 애착과 창작 열정을 식히지 않고 더 툭툭 뛰는 글을 많이 써가길 기원합니다. 네, 중국 길림성 영정시 김장일 씨 새해를 맞이하면서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지난해 정말 내게 가장 기뻤던 일은 봄빛 문인회 만남이었다라는 네. 내용의 글입니다. 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도 많이 보내주시는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팬클럽 봄빛 동네. 네, 봄빛 문인회라고 네. 글 쓰시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시고 서로에 대한 글에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고 이런 모임이거든요. 참 좋은 모임 아닙니까? 네, 글을 이거 쓴다니까요. 정말 그냥 봄이 환연하게 네. 오는 느낌도 들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 봄빛 동네 네. 이 온라인 그 커뮤니티로서도 많이 글도 올리고 서로 네. 격려도 해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희 보고 싶은 그림 목소리 발표됐다 그러면은 진짜, 그럼요. 네. 서로 박수도 보내주고. 박수 보내드리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글 중에 가장 소중한 그대들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은 최대 행복이다. 나의 빈자리에 그대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다. 네. 아우, 네. 누군가 날 기다려준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움, 간절한 아, 마음, 설레임, 그쵸. 믿음, 편안한 마음, 우정, 뭐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봄빛 문인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장일 예. 선생님, 70대신데 연세가 네. 그게 제일 많으신데 좌장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봄빛 동네. 왜 가장 연세가 많다고 하면 경험이 그만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글의 소재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길림성 용정인데 네. 용정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 네, 고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용정에서 오신 분들이 문학적이니까 이런 게 상당히 풍부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문인의 활동도 하시는 건 용정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네. 김장일 선생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글 속에 봄빛 문인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글을 열심히 쓰고자 하는 어떤 그 용기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좋은 글 쓰셔서 저희 행복우체통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불러줍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황은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효도 때문에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날 아침 9시 30분쯤 내가 한어 시험지를 쓰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다. 은혜야, 오늘 엄마를 도와서 청소해주면 용돈 줄게. 뱃속의 아기도 돈이라면 손을 내민다더니 돈이란 소리에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오늘 엄마를 도우면 돈 10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이불도 거두고 바닥도 쓸고 닦았다. 나는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돈 계산을 했다. 이불 한 채 개는데 2원씩 주겠지 엄마가. 세개면은 곱하기 2원, 6원. 야, 또 바닥 쓸고 닦고 그러면 적어도 한 4원은 달라고 해야겠다. 일을 마치고 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청소 다 했어요. 잘했네. 엄마는 나하고는 얼마를 받겠는가 상의도 없이 얼굴에 달콤한 웃음을 지으면서 지갑을 헤쳤다. 아싸, 엄마가 푼푼히 주려는 모양이대. 나는 웃음 주머니가 흔들거림을 참느라 입술에 맥을 주어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1원짜리 2개만 꺼냈다.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10원은 주셔야 돼요. 야, 다른 부모들은 집안 청소 한 번 하는데 1원만 준다던데 통 큰 엄마가 있어서 감사한 줄 알아. 엄마는 고작 2원 주면서도 통 크다는 생색까지 냈다. 그러면서 도로 돈을 지갑에 넣으려고 했다. 뭐 안 가지겠으면 말든지. 나는 급급히 돈을 낚아챘다. 가질 거예요. 나는 속으로 엄마를 원망하면서 돈 2원을 받아 챙겼다. 비록 내가 계산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도와 청소하고 깨끗해진 방안을 보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만 같아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제 돌아오는 휴식 기간에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을 대청소하겠다. 돈을 따지지 말고 엄마를 돕는다는 효성의 마음으로 해야겠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하긴 10원 정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2원이면 좀 실망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엄마들보다 더 많이 주는 거라잖아요. 2배 주셨잖아요. 2배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의 계산과 우리 화면에 우리 친구의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 5원 정도는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5원. 했습니다. 딱 예. 타입점에서. 네, 반딱 절반으로. 예. 근데 어렸을 때 사실 이렇게 집안일 도와드리고 뭐 심부름하고 이러면서 받는 그 용돈이 네. 크진 않았지만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아빠 구두
아침에 구두 닦아 맞아요. 놓으면은 아침에 구두 닦아놓고 네. 은근히 출근하시는 그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얼마 주시려나 하고. 그렇게 해서 용돈 받아가지고 또 바로바로 안 써요. 대지저금통에다가 네. 어디 이렇게 놓으면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목돈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흔들면 이게 쩔렁쩔렁 소리도 그렇죠. 나고. 예. 그러면 그때 돼지 통장 탁 째는 기쁨. 예. 아유, 다 비슷비슷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좀 꼬깃꼬깃 접혀져 있던 종이돈도 좀 이렇게 그렇죠. 세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동포분들이 이렇게 편지 사연 보내오시는 거 보면은 효에 대해서 참 네. 많이 생각하시고 네, 네. 그걸 잘 지켜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참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림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가족 네. 모임을 많이 가져요. 네. 뭐 6순, 8순, 7순 네, 네.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요. 그렇죠. 다 이 효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우리 뭐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뭐 어머니 뭐 물론 저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이 생신이면 모이긴 하는데 네. 이 가족들만 달랑 이렇게 지금 모여서 식사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동포분들은 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아주 큰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미풍양속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의 그런 마음이 바로 황은혜 학생의 이런 효도 때문에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아, 엄마를 도와서 청소하는 일 네.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예.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